자, 고위공무원단 제도입니다. 이 친구 들어왔을 때는 미국 거거든요. 미국 78년도에 미국에 들어왔고 우리는 노무현 정부 때 들어옵니다. 얘가 들어온다는 건 기존의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구분이 좀 완화되고 이게 섞여요, 섞여. 또 원래 미국은 직위분류제잖아. 근데 직위분류제의 문제점 뭐냐면 업무가 명확하고 그치? 이럴 땐 참 좋아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잘 안 된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요 밑에는 직위분류제를 그대로 놔뒀지만 위에다가는 계급제 요소인 신분 보장이라든지 또는 엽관 요소가 가미돼요. 그다음에 나중에 누가 들어온다? 성과 요소가 들어와요. 이게 미국 방식. 그래 미국은 원래 직위분류제지만은 시야를 넓히고 신분이 보장되는 계급제, 직업공무원제 요소를 좀 받아들이는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엽관주의가 강화되고 나중에 성과 요소가 들어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원래 계급제 국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폐쇄형이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통제가 안 되잖아. 그래서 위에다가 계급을 없애버리고 직위분류제가 좀 가미되고 역시 엽관 요소가 들어오고 성과 요소가 가미됩니다. 그치? 다른 개혁은 되게 김대중 때 많이 들어왔는데, 인사의 개혁이. 요, 고위공무원단만큼은 노무현 정부 개혁입니다. 재무개혁은 되게 노무현 개혁이고, 인사개혁이나 이런 건 김대중 때 많이 들어왔는데, 이 고위공무원단만큼은 노무현 개혁이라는 거 하겠습니다. 자, 별말 없다. 미국 걸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급을 없애버리고, 직무 중심으로, 그치? 그 다음에 성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옛날에는 과거 성적이 좀 승진을 시켰거든요. 네가 4급에서 일을 잘하니까 3급으로 올려줬던 거예요. 근데 4급의 일과 3급의 일이 다르단 말이야. 이러니까 4급에서는 능력자였지만 막상 올라오니까 일을 못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승진시키기 전에 먼저 네가 앞으로 담당할 일이 있는데 이걸 얼마나 잘할 것인가 미리 검토해 보겠다는 게 역량평가예요. 그리고 고위공무원단 들어오면서 역량평가 제도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과장급까지 지금은 모든 공무원까지 다 확장되었죠. 그래서 근평과 역량이 달라요. 근평이 과거 중심의 평가라면 역량은 앞으로 담당할 일 중심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역량 중심이고 연공 서열이 아니라 역량, 계급이 아니라 직무와 성과. 이번 틀렸죠. 성과 중심 맞고요. 그 다음에 개방률 20, 그 다음에 공모직위가 경력직의 32 공모직이잖아. 개방과 경쟁이 되었죠. 그래서 연공서열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직무와 성과로. 호봉제가 이제 무너지고, 직무, 성과, 연봉제 들어오는 게 고위공무원단입니다. 그래서 연봉제는 김대중 때 들어왔지만, 고위공무원단은 노무현 때니까 당연히 직무, 성과, 연봉제도 노무현 때 만들어졌겠죠. 자, 내려갑니다.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자, 이건 전부 다 물어봤네요. 특수경력직은 경력직 이외 공무원. 맞아요. 그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큼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수하고 복무 규정이야. 보수 규정과 복무 규정은 경력직이나 특수경력직이나 같아요. 근데 이것 빼고 나머지는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 획일적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맞는 말이다. 특정직은 좀 외워놔야 돼. 조심할 게 판사, 검사. 이러니까 대법원장, 대법관은 장관 이상급이어도 판사기 때문에 특정직이에요. 근데 조심할 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정무직이에요. 됐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판사니까 뭐가 맞다. 특정직이 맞지만 헌재위원들, 헌재소장은 정무직이야. 반면에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은 판사니까 특정직이에요. 검사, 검찰총장도 장관급이지만 정무직이 아니라 특정직입니다. 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그 다음에 국정원 직원, 감사원 직원들은 일반직입니다. 근데 국정원 직원은 특정직이라는 것, 됐지? 그다음에 교사들, 소방공무원도 특정직이죠. 전부 다 보다시피 시험을 우리하고 다르게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날 일반 행정할 때 같이 치는 시험들은 전부 다 일반직 공무원들이고 얘네들은 별도로 따로 시험 칩니다. 감사 직렬이 우리한테 있죠. 선거로 들어가거나 임명에 있어 국회 동의하는 것은 정무직이고 특수경력직 맞고요. 그 다음 틀렸나 보네. 고위공무원단은 온리 국가공무원만 있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은 없어요. 지방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도 고위공무원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방직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 공무원만 들어가요. 입법부나 사법부는 안 됩니다. 그치? 근데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이죠. 감사원도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있지만 이 고위감사관 제도는 별도로 운영해요. 막 섞여버리면 안 되니까요. 감사할 사람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감사가 공정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고위감사관 제도만큼은 별도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가 틀렸다? 지방공무원은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없어요. 또 중앙기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앙기관의 소속기관, 또 지방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지만 지방공무원은 아닙니다. 자, 고위공무원단. 옛날에는 부처장벽이 있고 계급장벽이 있었죠. 근데 3급 이상 부처장벽 다 없앤 다음에 하나의 전체로 관리해요. 통합관리죠. 전 부처적으로 통합관리됩니다. 그래서 3급과 4급 아래 위는 분리되었지만 그 위는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오히려 계급제가 강화되고 우리는 직위분리제 강화되었잖아. 이러니까 계급제다 직위분리제다 양분하는 게 아니라 이 장벽이 약화되었다는 겁니다. 그치? 그 다음에 5급 이상 공무원은요 무조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6급 이하가 장관이고요. 고위공무원은 3급 이상이니까 신규 채용이라든지 면직, 정직 모든 게 대통령이에요. 다만 그 범위 내에서 보직관리 정도만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적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밑에 해설까지 써놨죠. 뭐 신규 채용이니 승진이니 전직이니 강임이니 강등이니 파면이니 전부 다 누가 한다? 대통령이 합니다. 이거 빼고 나머지들인데 그럼 남는 게 별로 없어. 그냥 보직관리 정도. 그지? 성과 계약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남는 거지 나머지 전부 다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근평이 두 가지잖아. 5급, 4급 이상이 성과 계약, 5급 이하가 근무 성적 평가인데 이분들은 3급 이상 공무원들이니까 당연히 성과 계약 평가입니다. 4번도 맞았죠. 뭐가 틀렸다? 3번 틀렸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도 옳지 않은 거네요. 일반직만 들어가는 게 일반직, 그 다음에 외무공무원, 특정직이죠. 일부 특정직, 그 다음 별정직도 있어요. 1번 틀렸습니다. 일반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직, 일부의 특정직, 그 다음에 별정직까지도. 자, 우리는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되 직위분리 요소가 가미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초갱 인건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전부 다 뭐 구급의 몇 명, 행정직의 몇 명 다 정해져 있었어요. 장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행안부가 지정해주는 기관, 행안부가 지정한다. 지정기관 행안부야. 행안부가 지정해주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이라든지 인사에 대한 재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행안부가 지정하지만 운영할 때는 돈이 다 보수다 보니까 인력처와 협의해야 돼요. 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액을 준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기구와 정원, 보수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걸 총액인건비 제도라고 그래요. 됐지? 총액인건비 제도. 지방은 기준인건비인가요? 자, 근데 모두 다 재량 주는 건 아니야. 우리는 조직에 가시면 부처, 청, 실국과 이렇게 내려가요. 부처, 청은 법률이야. 실국은 대통령령이야. 재량 안 줘요. 이 과에 대해서 재량 준다는 거야. 과에 대해서는 총리령이나 부령이야. 그래서 장관이 만들 수 있는 건 실국은 안 되고요. 과는 만들 수 있어요. 또 총정원은 대통령령이야. 총정원은 반면 그 밑에 있는 계급별이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 부령이에요. 그래서 총리 인건비 받았다고 해서 다 재량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과 단위로 그 다음에 직급별이나 계급별 정원까지의 재량이 있는 거지 그 이상은 재량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결혼 발생했을 때 우리는 개방형직위는 공직 내외죠. 반면 공모직위는 기관 내외야. 우리 기관이 아니고 타 기관, 또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도 공모직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공모직은 only 공무원만. 개방형직은 민간인도 들어올 수 있어요. 공모직은 only 경력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됐지? 그래서 개방형직위는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도 있지만 공모직위는 일반직과 특정직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옳은 거네요. 자, 또 틀렸죠? 중앙행정기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가공무원이라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도 들어갑니다. 또 일반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 특정직에다가 별정직도 들어가요. 틀렸네요. 자, 2번 정답이다. 20%가 개방형이고 경력직의 30%는 공모직이고 나머지는 자율공모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은 틀렸죠. 모두 임기 제한이야. 개방형으로 들어온 공무원 20%밖에 안 돼요. 또 개방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외부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야. 외부에 들어온 사람은 임기제겠지만 5년 범위 내에서 최소 2년 임기제겠지만 나머지는 그냥 경력직이에요. 물론 별정직도 있지만은 그래서 모두 임기제인 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고위공무원단도 경력직은 직업공무원들이에요. 정년 보장합니다. 다만 정년이 좀 약화되었죠. 왜? 적격심사 제도가 들어왔잖아. 그래서 기존에 직업공무원제 요소 그대로 있는 거고 다만 약간 약화된 것뿐이지 직업공무원이 아닌 건 아니에요. 정년도 보장됩니다. 다만 적격심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 제도에 보다는 좀 더 신분 보장이 완화된 건 맞습니다. 답은 그래 틀렸습니다. 옳은 건 2번입니다. 자, 3번, 402번입니다. 3급 이상 맞죠? 3급 이상이고, 자질과 정치 대응 능력 높인다. 성취 동기 맞죠? 여부관 요소가 있고요. 역량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연공 서열이 아니라 업무와 성과에 따라 연봉 주고 또 업무 맡길 거니까 성취 동기도 좋아질 겁니다. 당연히 우린 직위분리제 요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직무 분석이라는 이런 직위분리제 제도가 도움이 될 거고요. 신분보장은 적격심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약화되었습니다. 맞는 말이고 또 개방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임기가 5년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거니까 역시 완화된 것도 맞죠. 다음 4번 틀렸죠. 우리는 계급을 없애버리고 3급, 2급, 1급 없애버리고 가등급, 나등급이라는 직위분리제 요소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1급, 모든 2급이 다 없어진 건 아니야. 그렇지? 일부가 그런 거지. 답은 4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거네요. 어쨌든 고위공무원단은 공무원 된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행정 문제이기 때문에 인력처장이 관리한 총괄기관이에요. 맞는 말이고 고위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경력직은 다시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맞죠. 그다음에 개방형직은 원래 외부 사람만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사람도 들어옵니다. 외부 사람은 임기제로 들어가는 거고 내부 사람은 그냥 경력직 달고 들어가요. 외부 사람은 최소 3년을 보장해 줘야 돼요. 원래는 2년인데 외부에 들어왔을 때는 아까 문제가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무늬만 개방형이지 맨날 내부 사람만 되니까 박근혜 정부 때 뭐가 들어온다? 외부 사람만으로 경쟁시키는 경력 개방형이 들어와요. 박근혜 정부 때다. 그래서 개방형 시기는 김대중 때 들어오지만 경력 개방형은 박근혜 정부 때고요. 고위공무원단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치? 자, 그리고 고위공무원단 일반직이라면은 부처 장벽이 없죠. 장벽이 없으니까 다른 부처 공무원을 해달라고 임명 제청할 수 있다는 건. 물론 임명은 누가 한다? 대통령이 하겠지만 장관은 일반직이라면은 해당 기관에 소속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대통령한테 임용해달라고 임용 제청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 틀렸네요. 인사행정이 이런 게 문제입니다. 전부 다 어려운 건 다 법률이야. 지적을 하는데, 근데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 문제만 꼬박꼬박 다 보셔도 법률 문제 많이 걸러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자주 바뀌니까 또 바뀐 것도 정리 또 해야 돼요. 인사행정이 바로 구급 문제 행정학에서 고득점을 발목 잡는 그 영역이에요. 그 7급은 정치학이 좀 어렵게 나오거든요. 9급은 정치학보단 인사행정이 좀 지저분합니다. 최근에 개정된 법령이 막 나오고 막 그러니까. 또 문제도 보다시피 그냥 법령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론 가지고 유추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최소 기출 지문만큼은 좀 알고 있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옳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위공무원단 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 후보자 교육이 먼저예요. 후보자 교육을 먼저 하고 네가 4급이야. 이제 승진할 때가 됐어. 그럼 후보자 교육이 먼저야.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반드시 사전에 역량 평가를 해야 돼요. 이걸 통과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후보자가 되는 거야. 이 후보자 중에 일부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역량 평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자, 미국이든 한국이든 엽관지 요소가 들어온 건 맞아요. 다만 미국은 계급지 요소가 강화된 거고 직업공무원 요소가 우리는 직위분리 요소가 강화돼서 직업공무원 요소는 약화된 거고요. 이명박 정부 때 들어온 게 아니라 노무현 때 들어옵니다. 미국은 카터 때 78년도 공무원 제도개혁법 이때가 상당히 중요한 게 많이 바뀌어요. 자, 3번 틀렸네요. 시기 많이 물어봤네 이거는.
자, 옳지 않은 거네요. 국가의 고위 공무원을 범정부적으로, 맞죠? 부처 장벽이 없으니까, 또 계급 장벽도 없으니까 범정부적으로 관리하는 거 맞고요. 개방형 공모직이 자율 공모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공무원을 임명한다면은 부지사, 부시장, 부교육감도 포함됩니다. 부교육감은 무조건 국가 공무원이야. 그렇지? 1급 공무원이고, 자, 부지사, 부시장은 그 광역이잖아. 서울은 제외예요. 서울은 서울시장이 장관급이다 보니까 서울 부시장들은 전부 다 차관급이에요. 차관급이니까 정무직이야. 부지사 2명은 국가정무직, 정무부지사 1명은 지방정무직이에요. 그지? 근데 누구다? 지방은 이것 빼고 서울시 빼고 나머지가 있어. 경기도는 3명이지만 나머지는 2명이다. 행정부단체장이 있고 정무부단체장이 있는데 행정부단체장은 국가직 고위공무원단이에요. 반면에 정무부단체장은 지방 별정직 1급이에요. 이러니까 국가공무원을 보호하는 이건 무슨 말이야? 정무부단체장이 아니라 행정부단체장이라는 소리잖아. 서울시는 빠지지만 나머지 광역의 부시장이나 부지사 이분들은 뭐가 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합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은 전부 다 교육부 소속의 국가공무원이에요. 됐지? 그래서 답은 3번 틀렸고요. 성과연봉제, 직무성과연봉제야. 직무성과. 항상 고위공무원단 나왔을 때는 직위분리제 직무성과연봉제. 그 다음에 5급 이상은 성과연봉제고요. 그 다음에 정무직은 그냥 고정급 연봉제고, 성과연봉 들어가는 건 5급 이상, 그다음에 정무직 공무원들은 그냥 연봉제, 고정급 연봉제, 고위공무원단은 직무 성과 연봉제. 이렇게 좀 외워두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위공무원단이네요. 고위공무원단 보다시피 뭐 연역도 물어보고, 특징도 물어보고, 우리나라 법률도 물어보고, 많이 물어보고, 시험도 많죠, 지금.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